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살아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가난이더라. 귀신 사람 이딴 것보다 가난, 당장 10만원, 5만원도 없어서 쩔쩔 매는 게 제일 무섭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이 말에. 왜냐, 이런 경험을 저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릴 때 진짜 많이 했어요. 지금은 안 하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난이 무서워요. 예. 가난이 얼마나 사람의 어떤 그런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멘탈마저 무너뜨린 줄을 알기 때문에 가난이 무서워요. 예. 뭐 지금은 제 집에서 뭐 샤워도 하고 더우면 샤워하고 뭐 마실 거 없으면 이제 사가지고 마시고 에어컨도 틀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자 이렇게 살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어릴 때는 이렇게 못 살았어. 어릴 때는 샤워실도 없었고요. 어, 냉난방도 안 됐고 에어컨도 없었어요. 옛날 어릴 때 생각해보면 그 집에서 어떻게 살았지 그 생각 듭니다. 그 집에서 그 답답한 집에서 어떻게 유년기를 보냈지.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뭐 저한테 물어봐요. 가끔씩 붕어 형은 옛날에 안 돌아가고 싶냐. 저는 고민도 안 하고 얘기합니다.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난 지금이 낫다. 많은 사람들이 좀 나이 먹고 옛날 향수가 그리워서 옛날이 좋았다. 옛날에 살기 좋았다. 옛날로 가고 싶다. 이런 말 하지만 전 한 번도 그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옛날이 지긋지긋했기 때문에. 옛날에 그 가난한 시절 돌아가라고 난 한 번 겪었으면 됐지 두 번은 경험하고 싶지 않다. 뭐 남들은 어릴 때 추억이 있다고 하지만 난 어릴 때 그 추억보다는 악몽이 더 가득하다. 어릴 때 굉장히 가난했고 힘들었기 때문에. 예. 음, 그럼 가난이 왜 무섭냐? 일단 사람이 가난하면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들이. 보통 우리가 뭐 취미생활, 여가생활 하는 것도 다 돈이지 않습니까? 일단 뭐 가난하면 그 나이 때 갖고 싶은 뭐 물건도 못 가지죠. 예, 못 가지죠. 뭐 집에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이제 저희 때는 이제 지금 안 쓰지만 워크맨, CDP 이런 것도 갖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요. 딴 애들은 뭐 부모님이 사줬다고 하는데 저는 돈이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샀습니다. 제 돈 주고 샀습니다. 근데 이게 좀 삶에서 도움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저는 부모님한테 사달라고 했던 기억이 없어요. 제 돈 주고 샀습니다. 제 돈 주고. 지금도 제 돈 주고 다 샀습니다. 예. 저 거실하고 여기 제 방에 에어컨, 벽걸이 에어컨하고 뭐 집에 가전제품 싹 다 제 돈 주고 샀어요, 이게. 그래서 떳떳해, 이게. 예, 누구한테 사달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나이 때 갖고 싶었는 것들을 못 가졌어요. 예, 못 가졌어. 못 가진 걸로 하면 다행일 것 같은데, 그냥 못 가진 정도가 아니라 또 집에 돈이 없고 가난하면 안 좋은 집에 살잖아, 안 좋은 집. 집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이 안 좋으니까 예전에 친구들 집에 놀러 가도 우리 집은 안 보여주려고 했어요. 왜냐면 너무 쪽팔리니까 이게. 그 사춘기도 예민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 허름하고 정말 보잘것 없는데 친구들이 뭐 보여달라 하면 저는 한사코 무시했어. 우리 집 못 산다고. 봐서 뭐 하려고. 예. 그랬던 적이 있어.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 못 살고 막 허름하면 친구가 놀러 가자고 해도 아 됐어. 우리 집 못 살아. 뭘 보려고 그러니? 이런 거 있습니다. 그 집이 안 좋으니까 모든 게 다 불편해. 일단 뭐 비 오면 비 새고 냉난방 안 좋고 바퀴벌레 이런 것도 자주 보고 예. 그리고 방음도 전혀 안 되고 옆집에 싸움 소리 다 들리고 그리고 공간도 좁다 보니까 내 방 같은 것도 없었고 책상도 없었습니다. 책상도 없는데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짐도 많아. 보통 가난한 집 가보면요 공간은 좁은데 짐이 많아요. 그래 정말 어지러워 이게. 여러분 그 왜 보면 KBS 그거 아십니까? 현장 동행, 현장급부 동행이라고 아십니까? 그 가난한 어떤 그런 가족들 보여주고 이제 후원받는 프로그램. 그 구제된 프로그램 알죠? 그거 보면 공통점이 있어. 집은 허름하고 공간이 좁은데 식구가 좀 있고 집이 어지러워요. 짐이 엄청 많아 이게. 잔뜩 쌓아놓고. 저희 집도 그랬어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환경이 안 좋은 집에 살잖아. 게을러져. 좀 나태해져. 네. 막 집에 발디딜 공간 없고 막 이렇게 집이 막 누추하고 이러면
사람이 이 부지런하게 살 수가 없어. 나태해진다는 것을 그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 먹 느낀 게 집은 정말 공간이 중요하다. 사람이 집이 공간이 좁은 집에 살수록 사람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을 어릴 때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돈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좀 화가 많아져요. 네. 여러분도 어릴 때 뭐 가난한 집에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아버지가 좀 성질이 좀 못한 분들이 많아요. 네. 아버지가 돈을 못 벌고 이제 뭐 사업이 마무리되다 보니까 집이 힘들다 보니까 열심히 사는 분도 있지만 이제 나이 먹고 힘들어지니까 좀 술독에 빠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곱게 술 마시고 집에 곱게 들어가 자기 마음 다행인데 술 먹고 이제 화가 치밀어 나서 이제 엄마하고 이제 가족들한테 행패 부리고 그런 거 많았죠. 여러분. 그래서 보통 가난한 집의 시그니처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야. 아버지가. 아버지 돈을 못 버는데 사는 게 힘드니까 맨날 술독에 빠져 삽니다. 구멍가게 같은 술 먹고 와가지고 1차로 구멍가게 술 먹고 2차 집에 와서 또 술 먹는 거야. 이게. 술 먹고 또 화가 격해지면 또 뭐 이렇게 좀 행패 부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자주 봐가지고 그 술주정이 나면 지긋지긋하신 분들 좀 있을 겁니다. 보통 가난한 동네 가보면 우리 집이 아니더라도 옆집에 술 먹고 이렇게 막 싸우는 소리나 깽판 치는 소리 많이 들리거든. 아니면 그런 것도 있어요. 옆집 아저씨인데 옆집 아저씨 술 먹고 있잖아요. 곤죽이 됐어. 근데 우리 집이 옆집이거든요. 옆집에 가야 되는데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야 이게. 우리 집에 자고 가는 거야 이게. 깨우지 말라고 그냥. 나중에 술 깨면 얘기하라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사는 게 고단하고 힘들수록 술독에 쩔어 사시는 분들 많아요. 이게 현실 고증한 드라마가 있어요 옛날에. 네. 옛날 드라마 그래도 현실 고증했거든요. 그 옛날 드라마 중에 그거 아십니까? 서울의 달이라고. 서울의 달 아십니까? 그 한석규 씨하고 최민 씨 나온 거, 친구로 나온 거. 두 사람이 시골 촌놈인데 그 서울의 상경에서 그 부호 딸린 방 한 칸에 같이 살잖아요 둘이서. 거기 보면 맨날 술 마시는 씬 나와. 술 먹고 떡이는 씬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는 게 잘 안 풀리니까. 안 풀리니까 이제 나머지 이제 이웃들이 말리고 그 업혀가 겨우 들어가고. 옛날에 그래 드라마가 보면 말도 안 되게 각색을 안 했거든. 어느 정도 현실성을 좀 넣었기 때문에 공감이 많이 되거든. 그래서 제가 옛날 드라마 좀 많이 좋아해요. 네. 그 가난한 시그니처 어때요? 그런 거 골목에서 술 추정하는 겁니다. 시에 못 들어가고. 그래서 어릴 때 저는 그런 가난을 겪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그 가난이 지금도 무서워요. 한참 지났습니다. 그래서 나이 먹고는 절대 가난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을 오래 경험했다가 늦게라도 괜찮은 직장 이 성공한 사람으로서 가난 정말 비참합니다. 그리고 벗어난다 해도 그 영향이 한동안 큽니다. 괜찮은 곳 가서도 가난한 기간이 길었기에 자산 누적이 딸려서 오히려 더 잘 절제해야 해요. 남들만큼 살고 싶다로 끝나야지 남들만큼 누리고 싶다로 가면 안 돼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잘 됐네요. 열심히 했네. 그렇죠. 맞아요. 한동안 그 영향이 크다. 왜 그러냐면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가난한 사람은 스스로 딛고 일어설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평범한 가정에 사는 사람하고 가난한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 대학교를 가도 학자금 대출로 가는 경우가 좀 덜어 있습니다. 좀 집이 좀 평범한 집안은 그래도 집에 등록금 대주잖아. 대학교 가본 사람도 알죠. 등록금을 대주는 사람하고 등록금 안 대주고 자기가 직접 대출받아서 갚아야 되는 사람 입장이 달라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졸업하면 차이가 확 납니다, 이게. 그냥 이제 졸업만 한 사람들은 그냥 취업하면 바로 돈 벌면 돼. 돈 벌어서 모으기만 하면 돼. 근데 학자금 대출 있는 사람들은 갚아야 돼요. 2, 3년 동안 돈 못 모읍니다. 네. 대학교를 갔다 하더라도. 그리고 부모님한테 돈 못 받아요. 이 자취하는 것도 여러분 있잖아요. 가난한 집하고 평범한 집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집은 자취하면 그래도 보증금 내준다거나 아니면 반전세라도 구할 수 있게 좀 도와줘요. 그렇죠? 근데 가난한 친구는 일조 더 못 받아요. 그래서 뭐 고시원에 생활한다거나 아니면 뭐 반자 같은 생활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덜 있죠, 이게. 시작점이 달라요, 여러분. 돈을 모은다 해도. 훨씬 더 불리해, 이게.
뭐 어쩔 수 없죠. 내가 앞으로 좀 보다 나은 인생을 살려면 남들처럼 똑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객관적으로 좀 가난한 게 괜찮았다. 그러면 남들처럼 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남들 하는 거 다 입어보겠다. 나 남들 보는 차도 몰아보고, 남들 입는 옷도 입어보고, 남들 가는 곳도 가보고, 남들 뭐, 쓰는 스마트폰 쓰겠다. 그러면 안 돼. 남들이 하는 걸 어느 정도 포기해야 돼요.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왜 가난한 사람이 나이 먹고 또 가난해지는지 아십니까? 왜 가난한 가정에 자랐던 친구들이 왜 가난을 답습하는지 아세요? 보통 가난한 친구들은 자기 자신의 열등감이 있습니다. 대체로. 어릴 때 내가 그 나이 때 못 해본 거 있잖아요. 그 나이 때 못 써본 물건, 그 나이 때 못 써본 폰, 그 나이 때 못 입어본 옷,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이 먹으면 그거 다 해보고 싶어 해. 소비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돈 버는 족족 막 바꿔버려, 이게. 우리 못 산 애들이 보면 폰도 좋은 거 쓰고 옷도 좋은 거 있는 경우 많거든요. 성인 되고 나서. 근데 돈은 못 모아. 그래서 그 동네에 나올 수가 없어. 그런 케이스가 좀 들어있거든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그나마 나은 인생 살려면 남들이 하는 걸 철저하게 좀 포기해야 됩니다. 도 따듯이 살아야 돼, 도 따듯이. 뭔가 수행인이 된 것처럼. 몇 년 동안. 예. 이분은 그걸 알고 있네요. 예. 이분처럼 남들처럼 살고 싶다. 그러니까 남들처럼 살고 싶으면 남들이 하는 거 안 해야 돼요. 남들이 뭐 먹고 입고 쓰는 거 안 해야 돼요. 그래야 남들처럼 살 수 있어요. 근데 남들만큼 누리고 싶다고 하면 똑같이 부모님처럼 가난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난을 탈취하고 싶다고 하신 분은 내가 남들처럼 살고 싶다고 마음먹으면 남들이 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하는 걸 철저히 포기하면서 그 돈을 어떻게든 모으셔야 돼요. 못해도 한 10년은 모으셔야 돼요. 그래야 숨통이 트입니다. 좀 독하게 살아야 됩니다. 젊은 시절은 좀 독하게 그냥 철저하게 돈만 모으자. 돈만 모으고 내 커리어 쌓자. 이 입장으로 가야 돼. 그래야 내가 한 30대 초중반 돼서 인생이 풀립니다. 좀 길게 보셔야 돼. 그러니까 남들 하는 뭐 이제 여행도 다니고 뭐 돈도 쓰고 이게 아니라 특히 여자분 잘 들으세요. 여자분들은 빨리 시집가는 게 좋아. 돈 모아서. 남자들은 돈 모아서 자리 잡는 게 중요하고 여자분들은 빨리 취업 돈 모아서 시집가는 게 장땡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탈출할 수 있는 이겁니다. 이거.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이거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어릴 때 가난을 겪으신 분들 그 제가 한 얘기 참고하시고 어떻게든 나이 먹어서 부모님 겪었던 가난은 겪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